네, 지난해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이어서 약 8개월여 만에 열리는 역사적인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사실상 막이 올랐습니다. 두 정상이 이끌어낼 합의에 따라서 한반도의 정세도 판가름이 날 전망인데요. 네, 차도현 아산정책연구원 개건연구위원 이기종 기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질문 이기종 기자에게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 일정 어떻게 돼 있습니까? 네, 앞서 보신 대로 확정된 일정은 오늘 저녁 단독 회담과 만찬입니다. 그리고 내일 여러 차례 회담이 있을 것이라 예정돼 있는데요. 최소한 5번 이상 만나서 네. 담판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관심은 오늘 오전 일정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현지 시간으로 11시와 12시에 베트남 국가 주석과 총리를 만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의 경우 일정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노이 시내를 시찰하거나 혹은 트럼프 대통령과 일정이 겹치지 않게 네. 베트남 고위 인사를 만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방금 전 조선중앙통신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정을 보도했는데요. 네. 하노이에 도착해서 실무대표나 앞서 들어왔던 김혁철 대미 특별대표의 실무 회담 결과를 보고받았다. 네네. 네. 그리고 3월 1일과 2일에 걸쳐서 베트남에 친선 방문한다라는 것들을 공식 발표했거든요. 네. 따라서 친선 방문 기간으로 확정된 1일과 2일 사이 이틀 동안 베트남을 둘러볼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네네. 아마 오늘 오전과 내일 회담까지는 네네. 단판에 주력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단판 이후에 뭐 베트남의 어떤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하이퐁 지역의 자동차 생산 공장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이제 둘러볼 것으로 예상이 되는군요. 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은 비행기로 4시간이면 올 거리를 68시간이나 걸려서 왔거든요. 네. 상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 도착했던 것과 장면이 좀 상반됐던 것 같은데 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네, 두 가지의 전망이 모두 가능해요. 서로 네. 완전히 다른 건데요. 첫 번째는 정말 큰 결심을 하고 온 거죠. 네. 이게 무엇보다도 이제 이 기차 여행은 북한 내부 정치적으로 북한 인민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큰 게 노동신문에서 실제로 애국애민의 대장정이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사회주의 국가 지도자들이 큰 대장정을 한 다음에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사상적인 전환을 한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 이제는 비핵화를 내부적으로도 북한 내부적으로도 확실한 노선으로 가져가기 위한 하나의 그 제스처일 수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게 어디까지나 그냥 일종의 치장으로 볼 수가 있는 게 사실 66시간의 기차 이동이라는 게요. 네. 네. 협상을 위해서 효율적인 방법이 전혀 아니에요. 그렇죠. 심신의 피로가 극에 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부러 자기 자신을 굉장히 고행을 주는 건데요. 네. 이게 정말 제대로 그 협상 전략을 고민하고 어떤 걸 주고받아야 될까를 고심해야 될 상황에서 이런 이동 경로를 굳이 택한다라는 것 네네. 자체가 이게 일종의 그냥 제스처 아니냐 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열려 있어요. 근데 네. 분명히 이 국내적으로 어떤 이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지도자, 그 다음에 인민을 새로운 단계로 이끌고 갈 기도, 이런 인상을 주려고 한 건 분명하고요. 네네. 재미있는 것이 외신으로부터도 굉장히 많은 주목을 끌기 위해서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사실 제가 설득력이 좀 덜한 게 네. 네. 외신에 나와 있는 것들이 이렇게 의미 있게 전체적으로 열차 이동 내용을 보도하지도 않았지만 거기 달린 댓글들을 보면요. 네.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가지? 거기 비행기 없나? 네. 뭐 이런 질문들도 꽤 나왔고. 뭐 김정은 위원장의 여러 가지 고민이나 노림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자, 오늘 김정은 위원장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두 번째 이제 단독 회담을 2차 정상회담에서는 이제 첫 번째로 회담을 하게 되는데 그 배석자들이 누구누구로 돼 있습니까? 네, 앞서 보도에서 보신 것처럼 미국 측 그 배석자는 확정이 네.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비서실장 대행이 참석하게 되고요. 네. 당연히 카운터파트인 북측에서는 김영철 당 부위원장은 거의 확정적으로 보이고 아마 사실상 비서실장 역할을 하고 있는 김여정 제1부부장이 참석하지 않을까 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보면은 저런 이제 오늘 저녁 첫 단독 회담을 갖게 되고 내일 또 어떤 단독 회담 그리고 확대 정상회담 이렇게 한 5번 정도 만나게 되는데 네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협상을 할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남아 있다. 아직 어떤 협상의 결과물을 못 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될까요?
이게 이 만남의 횟수 자체가 네. 그 의제의 난이도하고는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게 일반적으로 만날 때 저녁을 먹게 되면 네. 이 공식 만찬을 하게 될 경우에 일반적으로 나오는 수순일 수밖에 없는 게 오늘 나오는 단독 회담이라는 거죠. 네. 영어로 하면은 브리프 원앤원이라고 해가지고요. 네. 그냥 서로 안부 묻는 거예요. 그동안 잘 있었냐. 네. 이건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제는 아니에요. 네. 본격적인 이제 의제 주고받기 그다음에 협상의 타결은 이제 내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사실 이제 일부에서 예상한 게 싱가포르 회담과는 달리 지금 1박 2일로 진행되는 걸로 봐서 상당히 협상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네. 네. 어떤 구체적인 타결들까지도 이제는 정말 네. 자신의 권한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정상들끼리 뭔가 나오지 않겠냐는 얘기도 있는데 네. 실질적인 협상 시간만을 지금 나온 일정만으로 보면 네네.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았대요. 네네네. 싱가포르 회담에 비해서 네. 정말 의제를 가지고 논의할 시간은요. 네. 그런 걸로 봐서는 이게 실무협상 결과에 따라서 실적으로 담길 내용들이 많이 좌우가 되지 않겠느냐. 네네. 다시 말해서 이게 이거는 내가 풀게 해서 결심해서 푸는 그런 타결형 회담보다는 실무회담을 확인해주는 그러나 서로의 신뢰를 확인하는 이런 네네. 결과 쪽에 더 가깝지 네네.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과연 이번 하노이 선언에는 과연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가도 굉장한 관심인데 지난번 싱가포르 회담 때는 조금 원론적인 합의에 그쳤다면 이번에 좀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냐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요. 로드맵 얘기도 나오거든요. 일단 네. 제가 합의의 차이점들을 얘기를 해줄게요. 네. 무엇을 한다라는 걸 담은 약속을 담는 것이요. 일반적으로 프레임워크라고 해요. 그래서 네. 이 미국 제네바 합의도 이 어그리드 프레임워크라고 영어로는 하는데요. 그런데 이 무엇을 한다라는 게 담긴 거에는 원칙만 담기는 경우도 있고 조금 정교하게 이런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중요 조치들이 있다. 이것까지 하게 되면 여기까지는 프레임워크이고요. 네. 로드맵은 양자가 서로 이제 조치들을 내릴 때 그 조치들을 어떻게 결합한다. 네네. 누가 뭘 하면 나는 뭘 하고. 네네. 두 번째, 하우가 들어가고 언제까지 한다. 네. 네. 이게 들어가게 돼 있는데 지금 로드맵까지 나오기에는 조금 갈 길이 먼 것 같고요. 네. 네. 아마 최소한이라는 거는 그래도 싱가포르 회담에서 얘기한 4개 분야가 있잖아요. 네. 관계 개선,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 체제, 그다음에 비핵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네 번째가 이제 유해 송환 등인데요. 네. 여기에 대한 구체 조치들이 일단 나열되는 정도. 네. 네. 여기에다가 이게 이제 가장 최소한이고요. 이른바 얘기하는 스몰 D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웨이킨에서 나오고 있는 영변 핵단지 거기다가 네. 지금 핵 물질 생산을 일단 중단한다는 동결 발표 여기에 더해서 뭐 연락사무소라든가 네네. 평화선언이라든가 종전선언 양자간에 네네. 네. 이런 얘기들 정도가 스몰 D이고 네. 뭐 분명한 거는 이제 이게 이른바 빅딜한 건 이건 누가 봐도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하겠다는 네네네. 일정을 제시했구나.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완전한 수교 일정까지라든가 아니면 대북 제재 완화 해제까지를 얘기하게 된 게 빅딜인데요. 네. 전반적인 정황이라든가 그동안 이 실무 협상이 아직까지 네네. 타결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 스몰 D 가능성이 계속되고 조금 있다라는 거. 높다. 그다음에 이렇게 또 볼 수 하나가 있군요. 재미있는 건 1차 정상회담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출발하기 전에 네. 노동신문에 이렇게 이 정상회담에 임하는 몇 가지 이제 이걸 위해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네네. 내용이 그대로 합의문에 반영이 됐어요. 음.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미 네. 몇 가지 그 원칙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걸 이번에 노동신문에 내지 않았다라는 네. 거는 그만큼 의제 타결이 힘들다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지만 네. 빅딜이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만은 않습니다. 아직은 이제 스몰 딜 가능성에 무게가 조금 더 실린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네. 자, 두 정상의 고민이 상당히 깊은 것 같습니다.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에 도착하기 한 6시간 반 정도인가요? 새벽 시간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잠시 중국의 어디역이죠? 난닝역이요. 난닝역. 네. 난닝역에 정차해서 잠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네, 일본의 한 언론의 카메라에 포착이 네. 됐습니다. 이미 그 사진을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평소 담배를 피는 장면을 뭐 쉽게 볼 수 있는 현재 네, 지도나 혹은 회의석상에서도 뭐 네. 고령의 간부들 앞에서도 뭐 자연스럽게 담배를 피는 모습들은 네. 이미 여러 차례 공개가 됐기 때문에 뭐 특이한 건 없는 상황인데요. 네. 네. 그 옆에 있었던 김여정 제1부부장이 네네. 재떨이를 들고 이렇게 있는 모습이 네네. 아마 좀 관심을 끌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한편으로 보면 시간이 아마 현지 시간으로 새벽 2시 반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네네. 이렇게
야심한 시간에 가장 가까이서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네네. 그렇다면 역시 혈육인 김여정 제1부부장밖에 없다. 네네네. 뭐 이런 것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장면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최고 실세인 김여정이 이렇게 재떨이를 들고 있는 게 과연 합당하느냐 이런 시각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담배꽁초에 묻어있는 DNA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의 신상 정보를 숨기기 위해서 김여정이 그걸 챙겼다 이런 네네. 시각도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네. 억지 해석이 강한 거고요. 네. 네. 그게 아무리 이 노동장 제1부부장이고 동생이라고 해도 네. 김정은 위원장하고 김여정 부부장의 위상 차이예요. 쉽게 얘기하면은요. 이 김정은 위원장 없는 김여정 부부장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조금 불편하겠지만 김여정 부부장 없는 김정은 위원장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자, 이제 뭐 김정은 위원장 오늘 저녁 담판을 위해서 나갈 거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 김정은 위원장은 또 각오가 더 좀 클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떤 중국 큰 대륙을 넘어서 네. 왔는데 오랜 시간을 걸쳐서 어떤 배수의 진을 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는? 그렇죠. 네. 지금 결국은 얼마만큼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절박성을 느끼고 있느냐. 네네. 이거에 따라서 각 지도자들의 이제 결단이 이제 좌우가 될 텐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 벌써 북한 내에서 북한이 얘기한 경제개발 5개년 전략에 지금 3개년도 해예요. 네. 지금 금년에 외부로부터의 자본 유입이라든가 제대로 경제가 원활히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성패가 좌우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의욕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특히 제재 완화나 해제 조치들을 네, 네. 요구를 할 걸로 생각이 네, 네. 되는데 지금 다만 이게 양자회담이에요. 네. 양자회담이기 때문에 유엔의 대북 제재를 푼다 안 푼다를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만큼 여기에서 이제 타결점을 찾을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비핵화의 폭도 결정이 되겠죠. 네. 네. 지금 뭐 김정은 위원장이 타고 왔던 전용 열차는 다시 중국 쪽으로 넘어가서 그렇죠. 어떤 술이라든지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점검을 할 거예요. 넘어가기 근데- 위해서 넘어갔던 이야기도 있는데 예. 김정은 위원장 일단 왔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예. 트럼프 대통령과 만족할 만한 협상을 가지지 못했다면 예. 그 열차를 다시 타고 가나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넘어가서 시진핑 주석과 만나서 또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있는 어떤 방향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제스처를 취할 수도 있죠. 이제 우리가 중국과 이제 연합해서 또 다른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다. 라는 제스처를 취할 수는 있을 텐데 그때도 열차 타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차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오히려 강한 거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중국을 들린다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비행기하고 열차를 이제 조금 이 번갈아 이용하는 거지. 네. 또 66시간을 돌아가는 이 네네. 선택은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네네. 네.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에 딱 도착했을 때 열차에 내리던 순간 거의 전 세계의 시선이 쏠렸었는데요. 그만큼 에피소드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화면 많이 보셨겠지만 동당역의 크기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대규모 환영 행사를 준비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나와서 이제 걸을 수 있는 길이도 길지 않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먼저 이제 특별 열차, 전용 열차가 그 입구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화면에 포착되기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드디어 이제 문을 열고 그 베트남 고위 인사의 영접을 받기 위해 나오는데 그 뒤쪽에 네네. 그 따라붙지 못한 통역사가 네네. 아주 빠른 속도로 뛰어나와서 갑자기 저기 툭 화면에 튀어나왔습니다. 지금 나오고 툭 있죠. 튀란 이야기가 또 지금 나왔습니다. 네. 그 수행단 중에 서열 1위인 김영철 당 부위원장을 네네. 제치고 뛰어나는 모습을 네네.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아마 네. 엄청나게 떨리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저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데 그 꽃다발을 들고 있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네. 저분은 미- 누구죠? 미모의 여성이라고 해서 네. 그 베트남 현지 언론의 주목을 좀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네. 이름이 응우옌 뚜우옌이라는 랑선 교대 여대생이라고 네. 합니다. 아, 아마 그 미인 대회에도 여러 차례 출전한 경력이 네네네. 있고 네. 해당 대학에서는 이미 네. 이른바 얼짱이라고 유명세를 타고 있는 여성이라고 합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뭐 화제를 뭐 실시간으로 일으키고 있는 것 같은데 김정은 위원장 지금까지는 이제 공식적인 일정 말고는 전혀 이제 뭐 두문불출하다시피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네. 자 이제 김정은 위원장 정상회담, 단독회담 이런 거 다 끝나면 네네. 어느 뭐 베트남 산업현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유가 뭘까요? 그런 데 가면서.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베트남의 도이모이의 이 사례들을 네. 보여줄 수 있는 현장들 이제는 뭐 하노이에만 머물지는 실제로 하노이에는 또 이 도이모이를 보여줄 만한 상징적인 시설들은 네. 많지가 않아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오늘이라도 네.
아마 이게 북베트남 관계의 어떤 그 앞으로 재공고와 이런 거를 다시 돈독히 한다라는 의미에서는 일단 왔잖아요. 초청을 네.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호치민 그 묘역이라든가 네. 주석궁 예방은 오늘도 할 수가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오전 중에 호치민 할수 있는 묘역하고 거군요. 예. 이 대통령 베트남 그 주석 집무실이 네. 굉장히 가까운데 바로 붙어 있거든요. 근데 네네. 지금 아마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고 이제 나오는 직후에 오늘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예방하기로 돼 있잖아요. 네. 오후에 잠깐 지금 예방을 하는 일정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네.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제 화면으로 보이지만은 삼성전자 우측 상단입니다. 삼성전자 공장 방문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할롱베이도 갈 수도 있고, 하이퐁 베트남의 자동차 공장이죠. 그리고 베트남전 어떤 참전, 북한군 묘지까지 이렇게 다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정은 위원장 굉장히 이제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 이렇게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 경호도 만만치 않게 옆에서 진행되고 있죠. 네, 어제 그 싱가포르 때와 마찬가지의 네. 동일한 경호 모습 아마 다들 보셨을 거고요. 네. 네. 그 김 위원장이 묵고 있는 호텔 역시 아주 삼엄한 경비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17층에서 22층까지 네. 통째로 빌려 사용하고 있고요. 네네. 아예 엘리베이터에 올라가는 그 버튼을 누르는 걸 네. 플라스틱으로 다 막아버렸다. 버튼 누르는 것을 네네. 플라스틱으로 막아버렸다. 아예 누를 수 없도록 네. 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보안이 뭐 철저해요. 이미 그 저희 리포트에서 보셨겠지만 네. 그 미국 측 프레스센터와 기묘한 동거를 할 뻔했던 것도 네. 이제 철수하는 것으로 네. 조정된 상황입니다. 아, 네. 역시 북한의 국가 지도자가 온 만큼 보안이 철저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하노이 선언 내용에 이제 종전 선언이라든지 네. 아니면 평화 선언이라든지 이런 상징적인 조처가 취해질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시나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충분히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스티브 비건 대표 자체도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미국 대통령 역사상 지난 60여 년간의 한국 전쟁을 끝낸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상당히 갖고 싶어 한다라는 그 얘기를 뭐 두세 차례 했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그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문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세 가지 이제 그 전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것이 어떤 구속력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신뢰를 위한 상징적인 의미의 것이다. 네네. 두 번째는 이 종전선언을 한다라고 해서 뭐 네. 미국의 대한 방위 공약이라든가 한미동맹과 같은 것에 구조적인 영향을 전혀 주질 않는다. 네. 네. 세 번째, 북한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되돌릴 수 있다. 이거는 미국 입장에서도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 자체가 앞으로 더 평화 체제로 가는 거는 이제 당사자 문제들도 있고 미북 간에 끝날 수 없겠지만 네. 이제 우리 더 이상 싸움 안 한다. 네. 그다음에 네. 과거의 전쟁은 과거의 전쟁이다. 미래지향적으로 나간다. 이런 정도의 딱 이거를 종전선언이라고 못 박지는 않지만 네. 네. 그런 의사 표현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두 정상 오늘 내일 계속해서 이제 정상회담을 하게 될 텐데요. 1차 정상회담에 이어서 이번 베트남 2차 정상회담에서는 실질적인 어떤 방안, 비핵화를 위한 방안들이 합의되고 모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